안녕하세요. 책 읽는 세댁 다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출판사의 협찬으로 아주 재밌는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어제까지 이 500페이지 가량 되거든요. 이 책이 끝날까봐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저는 여태까지는 뭐 이런 실용도서, 인문, 경제 뭐 이런 책들만 보았다가 오랜만에 아주 로맨스 판타지 소설을 만나게 됐어요. 저에게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그 이후로 만나게 되는 판타지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게 걱정이 안 될 뿐더러 제가 평소에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있다가 이 책을 딱 피면은 이 세계에 집중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문장과 이 상황 묘사가 너무 리얼하고 생생해서 이 세계 속에 제가 갇혀있는 듯한, 이 책 속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1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총 8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유리왕자라는 책이고요. 이 표지는 계속 8권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아마존 선정에서도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고요. 커커스 리뷰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베스트셀러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잘 알지 못하던 로맨스 판타지 분야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런 책인 만큼 제가 읽으면서 너무 즐겁게 봤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굴까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사라 제이 마스라는 여성 작가인데요. 37개의 전 세계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 900만 부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또 여성의 그런 섬세한 이런 문체와 그리고 인물들의 각각의 그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말해서 책을 보실 때 내가 이랬다면 저 사람은 이랬을까? 이런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배경은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중세 유럽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지면서 과거와 이런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이런 시간차로 인한 그런 재미도 큽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 책의 인물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장 주요 이런 관계는 삼각관계예요. 한 명의 여전사와 그리고 왕세자 그리고 근위대장이 있습니다. 셀레이나라는 아주 가녀리고 이런 뭔가 은빛 머리에 뭔가 비밀이 쓰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성 주인공인데 굉장한 힘을 그리고 저력을 가진 여전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리언이라는 뭔가 시니컬하고 약간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의 왕세자가 나오고요. 이제 케이올이라는 믿음직스럽고 이런 약간 마초 같은 스타일의 근위대장이 나옵니다. 이 셋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요. 그 이제 부수적인 인물로 왕도 나오고 부족도 나오고 그리고 공주들도 나오면서 이 관계들이 이런 뭔가 현대 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드라마 달의 연인 뭐 이준기 씨와 아이유 씨 나오는 그 재밌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도 살짝 느껴지면서 더 설레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러던 중 케이올이 셀레나를 찾아옵니다. 제안을 하게 되죠. 왕이 지금 자신을 보호해줄 최고의 전사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23명의 아주 뭐 힘을 가지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암살과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끼리 토너먼트를 해서 이긴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소금광산에서 힘들게 노역을 했던 셀레이나는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도리언이라는 그러니까 그 왕의 왕세자와도 이제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그녀가 이런 토너먼트를 겪게 되면서 그 경기의 모습과 그 경기 경쟁자들과 이 경쟁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경쟁을 하면서 그 23명 중에 이런 그런 힘이 센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의문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 케이올이 셀레나를 찾아옵니다. 제안을 하게 되죠. 왕이 지금 자신을 보호해줄 최고의 전사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23명의 아주 힘을 가지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암살과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끼리 토너먼트를 해서 이긴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소금광산에서 힘들게 노역을 했던 셀레이나는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도리언이라는 그러니까 그 왕의 왕세자와도 이제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그녀가 이런 토너먼트를 겪게 되면서 그 경기의 모습과 그 경기 경쟁자들과 이 경쟁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경쟁을 하면서 그 23명 중에 이런 힘이 센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의문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아 사건들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물론 전쟁만 있을 것 같은 책이잖아요. 근데 또 로맨스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자 주인공과 이런 왕세자와 근위대장 간의 이런 로맨스와 이런 삼각관계, 묘한 감정 기류들이 책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읽는 내내 무슨 멜로드라마 보는 듯한 이런 뭔가 피페 로맨스 같이 저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모든 장면들이 복합적으로 잘 얽혀 있어서 한 편의 영화를 사극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중에 흥미로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라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소설이 됐습니다. 셀레나는 성의 돌벽에 매달려 있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커다란 벽돌의 틈으로 밀어 넣는 동안 다리가 떨렸다. 브룰로는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19명의 전사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20m가 넘는 높이에서는 바람이 그의 말을 휩쓸어 가버렸다. 전사 중 하나는 시합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지키던 경비병들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것이 이 끔찍하게 어리석은 시합보다는 나아 보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위로 뻗으며 몸을 위로 더 끌어올렸다. 위로 6m 올라가서 옆으로 9m 떨어진 곳에 이 미친 경주의 목표인 황금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시합은 간단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27m 상공에 있는 깃발을 첫 번째로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다. 지정된 장소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어떤 시궁창이 되었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놀랍게도 아직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깃발까지 가는 길이 꽤 쉬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발코니와 창턱, 격자 울타리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셀레나는 다시 조금 위로 서둘러 올라갔다. 손가락이 쑤셨다. 그녀는 또 다른 창문턱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리며 숨을 헐떡였다. 창문턱이 제법 쑥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서 잠시 다른 경쟁자들을 살필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선두에는 케인이 있었다. 그는 깃발까지 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그레이브와 베린이 그를 따라갔고 녹스가 바짝 잊고 있었다. 어린 자객인 펠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를 따르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가진 장비들이 종종 뒤엉키곤 했다. 그들에게는 각자 성벽을 타고 오를 때 도움이 될 물건을 한 가지씩 고를 기회가 주어졌다. 밧줄, 못, 특수장화. 케이는 물론 곧장 밧줄을 택했다. 그녀는 작은 타르통을 잡았다. 셀레나는 창문턱에서 일어나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손과 맨발로 쉽게 벽을 잡았다. 그녀는 타르통을 벨트에 매달고 창문틀 그늘에서 나가기 전에 손바닥에 타르를 조금 더 발랐다. 누군가 아래에서 헉 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더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한 모든 경쟁자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나았다.
그레이브나 베리는 그녀를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도 남을 것이다. 그녀의 손이 돌을 빨아들이듯 착 달라붙었다. 셀레나가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구경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쟁자 하나가 떨어져서 죽은 것이다. 네드 클레멘트였다. 켈라컬라의 수용소에 수년간 갇혀있던 살인자인 그는 큰 낫이라고 불렸다. 온몸에 오싹한 전율이 일었다. 눈 먹보를 죽인 자가 여러 전사를 잠잠하게 만들긴 했지만 후원자들은 이 시합에서 참가자들이 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홈통이 허벅지를 착 붙이고 올라갔다. 케이는 긴 밧줄을 심술궂은 표정에 괴물 석상목에 둘러걸고 넓고 평평한 벽을 가로질러 깃발에서 5m 아래에 있는 발코니 난간에 올랐다. 그녀는 홈통을 따라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좌절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다른 경쟁자들이 케인이 움직인 길을 따라 이동했다. 크게 외치는 소리가 몇 번 들렸다. 그녀는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레이브 때문에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케인처럼 밧줄을 던졌지만 괴물 석상에 목에 걸리지 않았다. 베린이 그레이브를 옆으로 밀치고 쉽게 밧줄을 걸었다. 이제 그레이브 뒤에 서게 된 녹스 역시 베린처럼 그레이브를 지나쳤지만 그레이브가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멈춰선 녹스가 그를 달래듯이 손짓을 했다. 셀레이나는 실실 웃으며 시커멓게 된 발을 홈통에 고정하는 받침대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곧 깃발과 나란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깃발과 그녀 사이에는 9m 정도의 거리만 남게 된다. 셀레나는 발가락을 금속 파이프에 붙이며 천천히 홈통을 타고 올라갔다. 4m 아래에는 용병 하나가 괴물 석상의 뿔을 잡은 채 밧줄을 괴물 머리에 단단히 걸고 있었다. 괴물 석상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로질러 더 빠른 길로 가려는 것 같았다. 그러면 그는 지금 그레이브와 녹스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다른 괴물 석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밧줄에 매달려 5m 떨어진 곳에 내려야 한다. 그가 홈통으로 올라와 셀레나를 방해할 염려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바로 그때 녹스의 외침이 들렸다. 셀레나는 그레이브가 녹스를 떠미는 것을 보았다. 녹스의 몸이 크게 흔들리면서 밧줄이 그의 허리를 칭칭 감았고 그는 아래쪽 성벽에 부딪혔다. 셀레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손과 발로 돌을 핥히며 성벽을 잡으려고 애쓰는 녹스를 보고 그녀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레이브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발을 고쳐 신은 척하면서 몸을 숙였고 셀레이나는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단검을 보았다. 무기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솜씨였다. 괴물 석상에 묶어놓은 녹스의 밧줄을 그레이브가 바라보는 순간 셀레이나가 경고하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주위에 있던 다른 경쟁자들은 아무도 굳이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았다. 펠러는 그레이브 근처로 움직이기 전에 잠시 멈칫하긴 했다. 녹스가 죽는다면 경쟁자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들이 이 일에 참견한다면 시합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셀레나는 자신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녹스는 돌벽에서 잡을 곳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근처에는 붙잡을 만한 창턱이나 괴물 석상도 없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는 갈 곳이 없었다. 밧줄이 끊어지면 그는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레이브의 단도 아래에서 밧줄이 한 가닥씩 끊어졌다. 진동을 느낀 녹스는 겁에 질려 그레이브를 올려다보았다. 떨어지면 죽음이다. 그레이브의 칼날이 몇 번만 더 움직이면 밧줄은 완전히 잘릴 것이다. 밧줄이 신음하듯 끽끽거렸다. 셀레나가 움직였다. 그녀는 홈통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금속이 살갗을 가르면서 발과 손의 살이 찢어졌지만 통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래쪽 괴물 석상에 있던 용병이 가까스로 벽에 몸을 붙이는 순간 셀레나가 석상의 머리에 쾅 내려앉았다. 그녀는 뿔을 잡고 몸을 가누었다. 괴물 석상의 목에는 이미 용병이 묶어놓은 밧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밧줄을 잡고 다른 쪽 끝을 허리에 둘러묶었다. 밧줄은 길고 튼튼했다.
옆에는 다른 괴물 석상 4개가 있어 달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다. 이 밧줄을 건드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그녀는 용병에게 경고하고 달릴 준비를 했다. 녹스가 그레이브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녹스가 매달린 곳을 쳐다보았다. 밧줄이 뚝 끊어지더니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인 녹스의 외침이 들렸다. 셀레나는 괴물 석상 4개의 등을 건너서 질주하며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셀레이나는 바람에 쥐어 뜯기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녹스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셀레이나가 손을 뻗었지만 그는 너무 빠르게 너무 먼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유리성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이 부셨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손 하나 거리에 그가 있었다. 그의 회색 눈동자는 휘둥그레졌고 팔은 퍼덕거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팔이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와 너무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숨이 턱 막혔다. 그들은 바위처럼 함께 아래로 언덕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녹수가 밧줄을 움켜잡았지만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셀레이나의 몸통에 갑작스럽게 가해진 충격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했다.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모두 끌어모아 붙잡았다. 밧줄이 그들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셀레이나는 다가오는 돌을 피해 간신히 머리만 젖힐 수 있었다. 옆구리와 어깨에 터질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녀는 가쁜 호흡과 팔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녹스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들은 벽에 매달린 채 숨을 헐떡거리며 9m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밧줄이 버텨주었던 것이다. 릴리언, 녹수가 숨을 허덕거리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머리카락에 바짝 댔다. 맙소사. 하지만 아래쪽에서 환호가 들려와 그의 말소리가 묻혔다. 셀레나는 팔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녹수를 붙잡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속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합을 하는 중이었다. 시합을 끝마치는 일이 남아있었다. 셀레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모든 경쟁자는 추락하는 도둑을 구하는 그녀를 보느라 이동을 멈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단 한 명만은 예외였다. 깃발이 떨어지고 케인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동안 셀레나는 그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다. 케인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흔들자 더 많은 환호가 들려왔다. 그녀는 속이 부글거렸다.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녀가 승리했을 것이다. 케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케이올은 어쨌든 그녀에게 중간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그녀가 택한 경로는 그녀의 기술을 훨씬 더 잘 드러내주는 훨씬 더 인상적인 방법이었다. 케이는 아마추어처럼 그저 펄쩍 뛰고 휙 움직이기만 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녀가 승리했다면, 쉬운 길을 택했다면 녹수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악 물었다. 제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녹스가 밧줄을 잡으면 그녀는 맨손으로 벽을 기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2등보다 나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도 베린과 그레이브, 펠러와 르노가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올라가서 목표 지점을 한 손으로 두드리고 내려오고 있었다. 릴리언, 녹스, 서둘러! 브룰로가 소리쳤다. 그녀는 무기 마스터를 내려다보았다. 셀레이나는 노려보다가 갈라진 돌 틈을 따라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적당한 틈을 찾아 발가락을 밀어넣자 군데군데 피가 흐르는 살갗이 따끔거렸다. 조심스럽게 그녀가 몸을 끌어올렸다. 미안해, 녹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역시 발을 디딜 곳을 찾느라 다리가 그녀의 다리에 부딪혔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녹스가 알아서 제 갈 길을 찾도록 남겨두었고 셀레나는 감각이 없는 채로 덜덜 떨면서 다시 벽을 올라갔다. 어리석었다. 그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이렇게 제가 일부분을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셀레이나가 경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성벽을 타고 누가 더 빨리 깃발을 쟁취하느냐의 그 장면인데 굉장히 긴급함이 느껴지고 긴장감이 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에서 이 셀레이나의 내적 갈등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장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 책에는 다양한 재미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시리즈까지도 굉장히 이 마지막 장이 아까울 정도예요. 꼭 이런 흥미로운 세계 속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하는 책이어서 제가 맨날 실용 도서만 읽다가 이런 판타지 로맨스 소설 읽으니까 또 다른 저의 상상력이 생기면서 시간들이 더 풍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책 이야기 마치겠고요. 저는 또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려 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